저분이 뭐 누군진 다 아시죠? 그 전유성 선생이에요. 제가 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라고 한 표현은 극존칭이에요. 선생님보다 선생이 훨씬 더 극존칭이에요. 대가한테만 붙을 수 있는 게 선생이라는 표현이에요. 선생님은 그냥 저 고등학교 은사님, 뭐 중학교 은사님, 뭐 대학교 은사님 이런 분들한테는 선생님자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일정한 경지에 오른 예컨대 국문학계에 이이승 선생, 이이승 선생님 이러지 않아요. 이이승 선생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코미디계에 있어서는 전유성 씨는 전유성 선생이라고 불려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데 어제 돌아가셨어요. 어제 전북대 병원에서 향년 76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1949년 그러니까 6.25 터지기 직전에 1월 달에 태어나셔가지고 2025년 9월 25일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76세하고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그 생을 누리셨네요. 그 전유성 선생이 전북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전라북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국민학교를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으니까 시내에 있는 청운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는 설린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는 서라벌 예고 나오고 대학은 서라벌 예대 지금 중대 연극영화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학교를 거기 쭉 나왔는데 그런데 왜 전북대 병원에서 돌아가셨느냐. 얼마 전까지 그 남원에서 살았어요. 그 딸하고 같이. 그래서 병세가 악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전북대 병원으로 모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 모습도 생전 모습이고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전유성이 어떻게 데뷔를 했느냐. 그 서라벌 예대에 딱 갔는데 그런데 써주질 않는 거예요. 본인은 원래 배우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배우하고 별로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발탁이 안 되는 거야. 서라벌 예대도 다녔는데 그랬는데 저 전유성 씨가 어떻게 했느냐. 저 곽규석이라고 옛날에 유명한 MC 겸 그다음에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후라이보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네. 그래가지고 MC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쇼쇼쇼도 하고 이것저것 제 또래 정도 되는 분들은 다 곽규석 선생님, 곽규석 선생 기억하실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곽규석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 저게 뭡니까? 왼쪽은 구봉서, 오른쪽은 곽규석. 뭡니까? 저게 농심라면이거든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양보하다가 그럼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그런 농심라면 광고 있었는데 그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전유성이 만 20살이던 1969년에 곽규석의 쇼쇼쇼 녹화장을 갔어요. 구경 방청을 간 거죠. 그런데 곽규석 씨가 화장실에 가더래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쪼로록 쫓아가가지고 선생님 이 원고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규석이 이거 다 내가 쓴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래요. 그래가지고 20살짜리가 와가지고 곽규석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정법전 TV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변호사님 그 원고 누가 쓰십니까? 내가 쓰는데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20살짜리니까 그래 알았다 한번 네가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전유성이 원고를 딱 써갔는데 이게 물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전유성이 작가로 데뷔한 거예요. 곽규석의 원고 써주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곽규석 선생이 그랬겠죠. 야 저기 전유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서라벌 예대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 애인데 원고 당돌의 애가 첫 번째.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쉬하고 있는 딱 와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들이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전유성의 이름이 딱 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전유성 씨는요, 이렇게 TV에 그 개그맨이고 뭐 코미디언이고 뭐 배우고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TV에 많이 안 나왔던 게 첫 번째는 글재주가 좋고, 그다음 본인도 내가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전유성 씨도 충청도 사람인가 모르겠어요. 최양락하고 친하대요. 최양락이 아마 온양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우에,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슬로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돌아간 저 방송국 시스템엔 맞지 않아가지고 TV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 뭐 보여지진 않았는데, 그런데 글 쓰는 그러한 솜씨는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유성 씨가 책을 많이 썼어요. 어떤 책을 갖다 썼냐면, 저 책 기억나시는 분,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책을 왜 썼냐면은, 내가 컴퓨터를 좀 배우고 싶은데 컴퓨터 관련된 책을 보니까 어렵더래. 쉬운 컴퓨터 이런 책을 갖다 봐도 어렵더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쓰자 해가지고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은 한다. 그런데 저런 책을 쓰려면요, 컴퓨터에 대해서 뭐 전문가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그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아니고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했대요. 저기 쭉 보면 전유성, 그 다음에 진미령이 손목 잡고 다녀온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길 갔다 온 거죠. 유럽 배낭여행 갔다 온 것 같아요. 저기 에펠탑도 보이고 뭐 피사의 사탑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로마의 뭐 콜로세움도 보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유홍준 지금 무슨 청장 됐죠? 문화재 청장 됐나? 뭐 박물관장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한 책이 유명하니까 나에다가 미음자 하나 딱 붙여가지고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그 다음에 찾아보면요, 전유성 씨가 쓴 책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예컨대 뭐 일본어 나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뭐 또 그런 책도 있고, 나이 먹은 전유성도 일본어 이만큼 한다. 그 다음에 뭐 구라 삼국지인가 뭐 그런 책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전까지는 전유성 이전과 전유성 이후로 우리나라 코미디가 바뀌는데, 전유성 이전에는요 뭐였냐면 막 이렇게 막 얻어맞고 뭐 이렇게 뭐 바보 연기하고 배삼룡 같이 다 뭐 옛날 생각 막 납니다. 막 넘어지고 그런 게 코미디였는데, 전유성 때부터는 말로 진지한 척하면서 픽하고 웃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거 좀 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뭐 저야 뭐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전유성을 전과 후로 몸개그에서 말개그로 우리나라 코미디가 바뀌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전유성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개그맨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만든 사람은 아닌데 개그맨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전유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라고, 지금은 코미디 프로가 없죠. 저는 사실은 뭐 KBS, MBC, SBS 그 방송을 보질 않아요. 사실은 진짜로 KBS 뉴스도 거의 안 보고요. 뉴스데스크 안 본 지는 오래됐고, SBS 뉴스도 거의 안 봐요. 뭐 본다라고 해도 핸드폰으로 보지. 근데 옛날에는 한창 때는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러한 개그 프로그램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주 시청률 막 몇십 프로 나오고 선풍적 인기를 끌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요일 밤에 개그 콘서트였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녁 먹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그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면은 개그 콘서트 보려고. 개그 콘서트가 뉴스 끝나고 한 10시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개그 콘서트 1회가 언제였냐면 1999년 9월 4일이 개그 콘서트 첫 방송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개그 콘서트 첫 번째 방송에 누가 나왔었느냐? 전유성이 나온 거예요. 1999년이니까 저 때가 딱 50살이네. 25년 전이니까. 뭐 어쨌든 저 때도 이렇게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러셨었는데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유성 씨가 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못한 일을 또 했어요. 뭘 했냐면은 청도로 내려갔어요. 청도. 경상북도 청도. 청도 하면은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에 뭐 오지가 어디 있겠냐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촌 같은 데가 청도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청송하면 거기에 무슨 뭐 유명한 뭐 이렇게 구치 뭐 교도소 같은 게 청송 뭐 감호소인가 뭐 그런 데가 있고 청도 제가 가봤나? 청도 하면 생각나는 게 소싸움이고 제가 웬만한 데 다 가봤는데 청도는 그 가본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데가 청도고 물론 이제 청도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청도 하면은 아주 먼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런 청도로 전유성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저거 보세요.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미디 철가방 극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저기에 사람들이 내려가는 거야.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쉽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갔다 올 걸. 그 전유성 씨가 청도의 코미디 철가방 극장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만든 게 2011년 5월부터 만들었대요. 저기 뭐 이렇게 딱 건물이 철가방 같이 딱 생기고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 그 됐었냐면 2018년 4월 21일까지 장장 7년 동안에 철가방 극장을 했는데 그런데 공연을 몇 번 했냐면요 4,400회를 했었고 관람객이 20만 명이 몰려왔대요. 저도 그 20만 명 중에 한 명 할 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쉽네. 그 앞에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앞에 사진. 부동의 예약률 1위다. 철가방 극장이 청도에서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약 짝 해가지고 그냥 가면 못 보고 예약을 해야지 볼 수 있다. 4,400번 공연이 있었고 무려 청도에 20만 명이 몰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018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청도군이 전유성 씨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라이 그럼 나는 이제 청도 더 이상 못 있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청도를 훌쩍 떠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간 데가 남원이에요. 간 데가 남원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청도의 철가방 극장은 전유성 없는 철가방 극장 뭐 하나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 닫았다라고 한 기사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철가방 극장 그 사진 나와 있던 거. 그러니까 그 문 닫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청도군이 전유성 씨한테 좀 제대로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그랬으면 아직까지도 철가방 극장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기사를 읽어보니까 개그맨 전유성 씨가 산파 역할을 한 경상북도 청도의 코미디 철가방 극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문 닫은 게 언제였냐면은 2018년 4월 21일자로 저 날짜로 문 닫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유성 씨가 간 데가 어디냐면 남원으로 간 거예요. 그 남원 갔는데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남원 가가지고 저기에 국수 교과서라고 하는 뭐 국수집인 것 같아요. 저기라도 한번 가볼 걸 그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김광석 콘서트 한 번만이라도 가볼 걸. 김광석도 소극장에서 막 그 공연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김광석 콘서트 한 번이라도 가볼 걸.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그런 거 저러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경상북도에서 전라북도로 휙 옮겨가지고 국수 교과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국수집을 갖다 차렸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건 어떤 사람이 올린 그 블로그에 올린 옛날에 올린 그걸 갖다가 제가 퍼온 건데 그 다음 페이지 그냥 저렇게 생겼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저 국수 교과서 그 화장실 앞에는 참지 마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원에서 저 국수교과서라고 하는 식당을 2023년 12월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전유성 씨가 2024년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4년에 급성 폐렴, 부정맥 이런 부정맥도 굉장히 좋지 않은 질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코로나19까지 걸렸다가 그러다가 그 어저께 2025년 9월 25일에 폐기흉으로 폐의 기흉으로 폐 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76세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저기는 뭐냐면 전유성 씨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있었는데 남원의 인월이라고 하는 그 동네 제가 남원에 거기 그 올해인가 작년인가 남원 갔다 왔었는데 남원도 되게 좋더라고요. 광안루도 막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남원에 인월 카페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안내소 앞 카페 제비. 왜 카페 이름이 제비냐? 전유성 씨 딸이 이름이 제비래요. 그래서 왜 딸 이름을 제비로 했느냐? 그 딸이 그 잉태가 된 게 그 제비 여관에서 잉태가 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뭐 굉장히 코믹하게 사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내미 이름을 갖다가 제비로 지었대. 그래가지고 그 딸 제비가 전제비 씨가 그 제비라고 하는 카페를 그 남원에서 이렇게 딱 그 운영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극진히 잘 모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 저기가 이제 제비 안에 보면 전유성 씨 뭐 이렇게 좀 코믹하게 캐리커처인가 저렇게 그 뭐야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그런데 저 전유성 씨가 굉장히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후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엄용수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영수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런데 코미디 협회 회장을 엄영수 씨가 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분은 김학래 씨 그 부인이 누구더라? 그 마찬가지로 그 코미디언 아닌가? 그런데 엄영수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코미디 협회 회장인 엄영수 씨가 전유성의 교육받고 개그맨 된 사람이 40명이 넘는데요. 40명이 넘고 전유성은 개그맨의 정신적 지주이자 방패막이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을 방송사에서 자르려고 하면 아니다. 저 사람은 그 엄영수는 여기 꼭 필요한 개그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선배로서 그 방패막이가 되어줬고 그 다음에 그 전유성 씨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우리나라에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유성 씨가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축제를 만든 게 전국에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축제가 쭉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후배들이 행사하고 그러면서 뭐 공연하고 그러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코미디 아카데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한국 코미디 발전에 몸을 불사른 사람이 전유성이다라고 엄영수 회장이 이야기를 했고 김학래 회장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코미디 하면 옛날에는 유랑극단이나 생각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코미디를 개그맨이라고 한 말 만들고 하면서 코미디에 대한 인식을 바꾼 사람이 그 전유성이다.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뵙던 그 조영남 씨가 그 누구랑 그 나이가 비슷하냐면 그 전유성 씨하고 나이가 거의 그 동갑인가 그래요. 50년생인가 아마 뭐 49년생인가 아마 거의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되게 친했대요. 근데 전유성 같이 선량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조금 조영남 씨도 웃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달 전에 조의금을 미리 보냈대.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픈데 그러면서 또 픽 웃기는 말을 갖다가 했어요. 몇 달 전에 내가 그 전유성한테 조의금을 미리 보냈다. 뭐 친구들끼리니까 저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페이지 띄워봐 주세요.
그다음에 저 남궁옥분 가수, 남궁옥분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 우리 PD님도 남궁옥분 모르던데. 남궁옥분 우리 때 무지하게 유명했는데, 그런데 그 전유성 씨하고 되게 친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재비 씨가 하는 그 제비 카페에 딱 가가지고 그 전유성 씨를 8월 28일까지 봤대요. 8월 28일에 만나 뵙고 왔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2달쯤 전에 이제 만나 뵌 거죠. 근데 그때 전유성 씨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대요, 이미. 그 다음에 딸내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남궁옥분 하는 이야기가 전유성은 전유성답게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전유성 씨가 개그맨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방송계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었대요. 가장 많이 책을 읽은 다독가, 독서광이었대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쓰고 아이디어도 많고 돌아가실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마지막으로 저분이 누구냐면 진미령 씨인데, 아까 그 책 있었잖아요. 전유성과 진미령이 손 꼭 잡고 그 배낭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남해 문화유산 답사기를 썼는데, 두 사람이 그 정식으로 결혼은 안 했대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1993년부터 2011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이렇게 쭉 그 같이 사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2011년에 헤어졌다고 그랬으니까 헤어진 지 벌써 한 15년 가까이 딱 됐는데, 그 진미령 씨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봐 주세요. 전유성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전국 각지에 있는 고개를 다 넘어봤는데 오르기 제일 힘든 넘기가 제일 힘든 고개가 뭐 문경세제도 아니고 히말라야도 아니고 뭐였다? 진미령이었다. 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피식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진미령 씨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사이가 좋았으면은 좋았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있는데, 뭐 제가 어떤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진미령 씨가 전유성 씨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진미령 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진미령 씨가 냉면 먹고 있는데 냉면을 갖다가 다 먹기도 전에 전유성이 휙 일어나서 가버리더래. 그래서 내가 냉면 먹는 그것도 기다려주지 못하나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인 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폭발돼가지고 이제 그럼 그만 삽시다 해가지고 뭐 손목 꼭 잡고 뭐 유럽 배낭여행도 갔다 오고 책까지 썼던 그런 다정한 사이였는데, 그 관계가 파탄이 났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그런 기사를 읽어보니까 부부지간이나 이렇게 가족 간에는 말 못할 관계가 어디나 다 있구나.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유성 씨는 우리나라 그 코미디, 우리나라 개그, 우리나라 방송을 한 차원 높인 사람, 그 다음에 자기 후배들을 끔찍하게 아꼈던 사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미디계를 위해서 말 그대로, 엄영수 회장의 말 그대로 우리나라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한 몸을 완전히 불사르는 사람, 그러니까 시대가 낳은 천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평안한 그런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아이고 좀 안타깝게 빨리 돌아가셨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빨리 돌아가셨죠. 너무 급하게 돌아가신 거는 사실인데 76세니까. 그런데 사실은 76세면은 옛날로 치면 그래도 뭐 아쉽지만 뭐 이렇게 요절한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전유성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49년 뭐 삼촌뻘이네. 제가 보니까 49년 67년이니까 뭐 한 20년 차이는 안 나. 20년 차이도 안 나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라고 한 벨트가 흘러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한테, 그 전재비 씨나 그런 유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유성 씨의 그 영원하고도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